신사임당이 전하는 마음의 평안,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지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펴보니 참으로 많은 것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저녁이 되어도 마음은 쉽게 편안해지지 않으시지요? 저 또한 살아생전 어미로서 자식들을 돌보고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봉양하며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배우는 이로서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터득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물처럼 흐르라. 제가 강릉 오죽헌에서 자랄 때 자주 냇가에 나가 물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물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크고 단단한 바위를 만나면 어찌합니까? 부딪혀 부서지려 애쓰지 않습니다. 잠시 멈칫하는 듯 하다가 스르르 돌아서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자신이 가야 할 큰 방향, 바다를 향한 길을 잊지 않지요. 직장에서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친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속이 타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정면으로 부딪히려 하지요. 왜 이러십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며 맞서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물처럼 흐르십시오.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쓰지 마십시오.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상사의 요구가 무리하다면 차분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친구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즉시 대응하지 말고 하루 이틀 시간을 두십시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소리치지 말고 왜 그러는지 먼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바위를 피해 돌아가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 제가 그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산수화도 그렸지만 작은 풀벌레, 포도, 넝쿨, 산포도 같은 것들을 즐겨 그렸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작은 것들을 그렸느냐고요? 그 작은 것들 속에 큰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것만 바라봅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 더 큰 명예.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얻고 나서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런 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의 고마움, 점심 식사가 생각보다 맛있었던 것, 퇴근길에 들은 좋아하는 노래. 이런 작은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아, 좋구나 하고 느껴보십시오. 스트레스는 우리가 큰 것만 쫓을 때 더 커집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 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기쁨을 찾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하루가 견딜만해집니다. 아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살만해집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시고 작은 기쁨을 모으십시오. 세 번째 가르침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 요즘 사람들은 참으로 분주합니다. 깨어있는 내내 무언가를 하고 보고 듣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지요. 그러나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 다른 식구들이 잠든 사이 일어나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때로는 명상을 하고 때로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큼은 누구의 어미도 며느리도 화가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누군가의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원, 집에서는 부모나 자녀,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 모두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도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꼭 명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봐도 좋고, 차를 한 잔 천천히 마셔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할 일 없이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 몸과 같습니다. 쉬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네 번째 가르침, 완벽을 버리라. 제 그림을 보신 분들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완벽하게 그리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제 그림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붓질이 삐뚤어진 곳도 있고 먹이 번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림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완벽주의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직장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해야 해. 자녀를 키울 때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해. 관계를 맺을 때 완벽하게 행동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실수할까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하거나 조금만 잘못되어도 자책하게 됩니다. 인생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직원도,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이고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오늘은 70점만 해도 괜찮아. 실수했지만 다음엔 조금 더 잘하면 돼.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완벽을 추구하다 지치지 말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다섯 번째 가르침, 말하고 도움을 청하라.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려움은 혼자 견디는 것이 미덕이다. 특히 여인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가르쳤지요. 그러나 저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혼자 견디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합니다. 내 고민을 말하면 부담스러워 하겠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하겠지. 어차피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기우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감할 줄 알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요즘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말하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몸을 움직이라. 옛말에 심신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할 때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일종의 몸을 움직이는 일이지요. 손을 움직이고 온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 잡념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몸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하십시오.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 집안을 청소하는 것, 요리를 하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 춤을 추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따라서 풀립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7번째 가르침,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다음 달 월급으로 생활비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가요?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럼 살아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곳에 앉아 있습니까? 그럼 편안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은 견딜만 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가르침,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라. 제가 사람들을 보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하면서도 자신이 실수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며 자책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천천히 해도 돼 하면서도 자신은 나는 더 열심히 해야 해 하며 채찍질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친절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힘들면 쉬어도 돼. 실수해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맺은 말.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혹시 이제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하고 기대하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어려움은 계속 찾아옵니다. 일도 있고 관계도 있고 걱정거리도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7가지 가르침을 나누었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테니까요.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힘든 날이 있으면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스트레스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쁨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신사임당 올림.